안녕하세요, 선자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팀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팀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의 4강 진출에 세계적인 대기록에 속한 11회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빛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월드컵에서는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뤄내는 등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 이 기세를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어갈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팀의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 4강을 이끈 대한민국의 전설 홍명보입니다. 이후 그는 2004년 LA 갤럭시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후 대한민국 대표팀 코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독 커리어가 시작되었는데 2009 U20 월드컵 8강, 2011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을 달성하며 한때 한국 축구의 새로운 명장의 탄생이라는 종목을 기도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데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빌렛은 탈락, 상절 일정에서 강등 등의 실패 등이 겹치며 그의 감독 커리어의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2021년부터 K리그의 명문 울산현대의 감독직을 맡아 2022년 염원하던 리그 우승을 달성시킨 데 이어 그 다음 시즌에도 우승을 차지해 2연패를 달성하며 그에게 다시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시안컵 부진 끝에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2024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부임되었고 이후 최종 예선에서 2승 3무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달성, 수상첫 2토트에 속하게 되는 등의 성과를 냈는데,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가 이끄는 스쿼드는 어떻게 편성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최전방에서 골잡이 역할을 할, 즉 피니셔 역할을 할 자리를 두고 두 명의 선수가 경쟁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탱크 소속의 오영규와 미트윌란 소속의 고규성입니다. 수완산성의 유스인 메탄고의 보물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꼬마돌과 같은 단단한 피지컬과 준수한 스피드, 이를 뒷받쳐주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저렴 엔진이 장점인 선수인데 결정력도 준수하고 이런 무대에서 지난 시즌 12골을 넣는 등 기량도 만개하고 있어 이번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잘생긴 외모와 가나전 멀티골로 대한민국 세간의 주목을 받은 조규성, 제공권 장악 능력과 준수한 활동량, 오프더볼의 장점인 그는 2022 K리그 득점왕, 미트윌란 첫 시즌 13골을 기록하는 등 득점 능력도 갖춘 어쩌면 대한민국이 기다린 공격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나긴 부상으로 인해 1년간의 공백이 있어 커리어에 위기가 있었지만 올 시즌에 복귀하며 볼리비아전에서도 한 골을 넣으며 화려한 복귀를 신고했기에 이번 월드컵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두 선수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주전, 후보 가릴 것 없이 상황마다 대형 전술로서 기용될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우측 윙어로 나선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중 하나, 슈토리 출신 프랑스 메가클럽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이강인입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 사상 최초의 유럽 트래블을 달성하기도 한 그는 뛰어난 발재간과 날카로운 킥이 장점인데 지난 월드컵에서는 조커로서 활약했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당당하게 주전으로서 막내용으로서 활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왼쪽 윙어로 나선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LAFC 소속의 대한민국의 본체 손흥민 선수입니다. 빠른 스피드에 양발을 가리지 않는 슈팅 능력이 강점인 그는 2021-22 시즌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할 정도로 득점 능력도 뛰어난 대한민국 대표팀의 대체불가 에이스인데요. 하지만 현재 33세인 만큼 이젠 대표팀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그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그의 라스트 댄스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 선수가 있어 주전으로 나서기 힘들 수 있지만 이들만큼이나 대표팀에서 주목할 만한 공격수가 있는데요. 바로 울버햄튼의 황소, 시찬이 형, 황희창입니다. 마치 귀멸의 칼날 이너스케이 조던 엔진이 너무나 인상될 정도로 저돌적인 플레이에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그는 지난 월드컵에서도 포르투갈전에서 기적의 역전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하네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네요. 어쨌든 그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도 중요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변수는 유리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잦은 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선수는 말주 소속의 이재성입니다. 뛰어난 축구진행, 오프더볼, 활동량이 주목인 그는 수비적인 능력도 좋아 대한민국 스쿼드에서 흔치 않은 전천후의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도 나이가 33살인지라 손흥민과 함께 이번 월드컵이 그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살 라인에서 주로 연결고리나 좀 더 공격적 역할을 맡을 자리를 두고 3명의 선수가 번갈아가며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주인공들은 KN노르트 소속의 황인범, 범위영원 시티 소속의 백승호, 연행글라테바우 소속의 옌스 카스토로프입니다. 대전의 아들이라고도 소문난 뛰어난 패스와 우수한 축구 지능이 장점인 황인범은 활동량도 좋아 대표팀에서 기성용의 자리를 물려받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수비 가담 능력도 좋아 수비형 미드필더와 호흡을 이루기에도 괜찮아 이번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이승우와 함께 라만샤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던 백승호는 강력한 킥력과 유효한 발재간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birmingham 시티에서도 핵심의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앞서 언급한 황인범의 자리를 밀어낼 수 있기에는 부족하지만 그가 가진 공격 능력 때문에 대회에서 분명히 중요하게 기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 선수로서 기화 선수이기도 한 카스트로프는 지치지 않는 우수한 활동량과 경합 능력을 보유한 파이터 유형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인데요. 게다가 우측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인 가치가 큰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만 파이터 유형인 만큼 따라오는 카드 수집은 이번 대회에서 주의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 주전이었던 R라인 소속의 박용호가 10전대 부상으로 인해 나오지 못할 것이 확실한 지금 삼선라인에서 주도 수비적 역할을 담당한 선수는 포르파칸 소속의 원두재입니다. 좋은 피지컬 능력과 준성 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패스 및 연계 능력이 장점인 그는 이전 HD 시절 부주장을 맡으며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끈 주역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선배인 정우영의 자리를 물려받아 이번 대회에서 주전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유력합니다. 중앙 수비수로 나설 선수들은 여러 명이 예상되는데 그 주인공들은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김민재, 가시마 엔틀러스 소속의 김태현, 저장FC 소속의 박진섭, 샤르자 소속의 조유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김민재는 그 명성에 걸맞게 공중볼 경합, 주력 등 많은 수비 능력을 갖춘 센터백인데요. 게다가 나폴리 시절에는 33년 만에 리그 우승, 지난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주축 수비수로서 리그 탈환의 주역이 되는 등 이제는 세계적인 수비수이기도 한데요. 다만 여러 멘탈리티 문제는 그에게 숙제이겠지만 분명 이번 대회에서 그는 대체 불가의 수비수임에는 확실합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이기도 한 김태현은 빌드업, 힘, 개인 수비 등 그의 타이틀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갖춘 수비수인데요. 게다가 이번 시즌 가시마에서 리그 30경기에 나서서 볼 경합 성공률 27.1%, 공식볼 경합 성공률 73.2%를 기록하는 등 무시무시한 경합 능력으로 12년 만에 리그 정상을 탈환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을 정도로 폼이 좋아 이번 월드컵에서도 왼쪽 센터백으로서 가부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 유력합니다. 프로 입성의 실패에 대전 코레일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와 전북현대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으로 올라와 대기만성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리는 박진석, 왕성한 활동량과 공중볼 경합 능력이 우수하며 슛력이 좋아 이따금씩 페널티킥 전담 키퍼로 나서기도 하는 그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지만 대표팀에서는 스틸백이 스위퍼 역할을 맡기도 해 이번 대회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맡을 것이 유력합니다. 잘생긴 외모로 티아라 소형과 결혼했기로 유명한 조유민은 태클 능력과 공중볼 장악 능력이 우수한 선수인데요. 게다가 스피드도 준수하고 득점 능력도 좋아 공수 양면에서 무시무시한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런 건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예상됩니다. 우측 풀백 자리에 나설 선수는 당연하게도 외모면 외모, 실력이면 실력, 그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즈베지다 소속의 설령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일도급 외모로도 유명한 그는 기본적인 수비 능력과 지능이 우승하고 윙어 출신답게 공격 능력도 좋아 무엇 하나 빠질 수 없는 엄친아형 축구 선수인데요. 게다가 울산 HD의 일수 출신으로 몇 안 되는 선고리라고 할 수 있는 그인데 AFC 챔피언스리그 1회, K리그 3회 우승을 이끈 주역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울산 HD 시절 홍명보와 한솥밥을 3년이나 먹어 이번 대회에서도 시너지가 기대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좌측 풀백 자리에 나설 선수는 2002 한일 월드컵 레전드인 유유룡의 아들로도 유명한 오스트리아 빈 소속의 이태석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레전드의 기록을 써내려간 02년도에 태어난 그는 날카로운 왼발과 오프더볼 능력이 우수한 공격형 풀백입니다. 다만 수비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지만 분명히 오스트리아 비에는 이적할 만큼 기량이 많겠고 최근 홍명보에서 자주 기용되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주전으로 나설 확률이 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골문을 지킬 수문장 자리를 두고 2명의 걸출한 골키퍼가 경쟁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울산 HD 소속의 조현우와 FC 도쿄 소속의 김승기입니다. 빠른 반사신경을 이용한 어마무시한 세이브가 장점인 조현우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영웅인데요. 저도 그럴 것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독일전에서 무시무시한 세이브 연발로 2대0으로 이기는 피란의 주역이기도 하고 2023 아시안컵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부차기 세이브 포함 우선 활약을 해 팀의 4강 진출을 돕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승규, 그가 있어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정적인 세이브와 우수한 연계 능력이 강점인 그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나서며 16강 진출하는데 강력한 공을 세운 선수인데요. 그러나 2024년부터 2번 연속으로 당한 14인대 부상으로 인해 잠시 커리어의 위기가 왔지만 FC 도쿄에 이적해 좋은 활약으로 팀이 상승세를 이끄는 데 보태며 조금 보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조현우가 주전 자리를 보장받는데 작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는 상황에 따라 두 개의 포메이션 및 전술을 번갈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가장 유력한 플랜 A의 4-2-3-1 포메이션,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상할 만한 1-2-3선의 중앙 센터백 라인에는 김민재와 함께 왼쪽에 김태현을 배치할 것이 주목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할 때는 5-4-1 포메이션, 선수비 후역습으로 변형할 것이 유력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두 단계 체급이 높은 미국, 멕시코, 브라질 상대로 이런 포메이션을 펼쳤고 1승 1무 1패 등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도는 센터백 라인인데요. 아마도 박진섭이나 김민재를 스위퍼로 기용하고 우측 센터백에는 조유민이 기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수부 후역수비만큼 전방에는 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오영기와 황희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홍명보의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가? 그도 그럴 것이 세부 전술 부족 등의 문제는 그의 커리어에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으니까요.
그래도 그가 대한민국 14명 대표팀 울산 H리그 시절 보여준 운영 능력 및 결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이고, 더불어 같은 조에 있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상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하다못해 지난 대회 조에서 만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보다는 덜한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이번 대회에서도 파이팅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대회에서 이어 16강을 넘어 8강, 그 이상 노력하면 좋겠고요. 아무튼 파이팅!